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731조 잭팟 터진 2차 전지. 자, 이 종목 50년 만에 투자 기회 앞으로 20배 성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뭐 또 어떤 것이 이슈가 되었느냐? 자, 지금 731조 잭팟이란 게 이거예요. 자, 뭐냐? 지금 자산이 얼마다? 731조다. 미국의 아폴로도 뭐 하겠다. 한국 시장에 손을 뻗었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7월, 8월쯤부터 지속적으로 툭툭툭 나오기 시작했던 뉴스예요. 오늘 한번 다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라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뭐 뉴스를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자, 아폴로 국내 신설 법인은 JV 설립과 동시에 첫 상품으로 10억 달러, 1조 4,255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뜻 자체가 지금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자본금을 투입하여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약간 좀 합작 투자 법인이라 보면 되는데, 어쨌든 뭐 한국과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아 대형은행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금리와 담보대출 비율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다가 돈을 뭐 좀 빌려주는 조달하는 그러한 기업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운영사, 그래서 사모 주식펀드라고 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폴로는 PCF 조성을 시작으로 사모 주식펀드, 부동산 등으로 자체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최근 들어 주요 금융기관들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하면서 PF 대출이 끊긴 데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외의 창구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마침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 운영사도 대출 등 크레디트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런 기회를 세계 1위 PCF 운영사가 놓치지 않고 파고든 셈이다. 사모펀드 운영사로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투자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중요한 게, 그럼 어쨌든 아폴로 같은 경우도 아폴로 뭐예요? 아폴로 이제 지금 이 아폴로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뭐 무조건적인 진출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한 뭐 얘네 같은 경우도 돈을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모멘텀을 어느 정도는 보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냐를 좀 예상해 봤을 때, 아폴로가 과거 했던 게 뭐냐? 자, 미국의 아폴로 대표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전환은 세기의 투자 기회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자, 지금 딱 봤을 때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스캇 클레이만 공동대표는 탈탄소화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나올 법한 엄청난 투자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앞에 50년 만의 투자 기회라고 하는 게 한 세대가 지금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를 봅니다. 한 세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나올 법한 엄청난 투자 기회라는 거는 지금 50년 만에 나온 30년 만에 나온 엄청난 투자 기회라는 거겠죠. 이 탈탄소화에 대한.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클레이만 대표 같은 경우도 18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이제 여기서 뭐 발표를 하는데, 세계는 앞으로 20여년간 탄소를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수십조 달러가 아닌 수백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이 돈은 경제 침체나 금리 인상, 심지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상관없이 투자될 것이라며 나의 투자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큰 슈퍼사이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모시장의 역할은 두 가지. 첫째는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 두 번째는 기존 기업들이 저탄소 에너지원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
그러면서 아폴로도 지난 5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 투자에 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번에 이제 뭐예요? 이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제 사모펀드 PEF에 이 아폴로가 한국에 진출함에 따라 어디에 더 지원하고 투자하는 게 크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탈탄소화를 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은 봐야 되는 게 탈탄소화라고 하면은 관련 인프라 기술들은 대부분 뭐냐? 대부분 신재생에너지겠죠. 신재생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커지는 경기 침체는 우려되고 있지만 당장 10월 26일 경기 침체 자체는 우려되지만 탈탄소에 따른 신재생 인프라는 유망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와 함께 시장이 무너지면서 2차 전지주들은 꾸준하게 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장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증시가 더 무너진다 하더라도 신재생 인프라는 지금 유망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게 이 아폴로만의 아폴로 얘네가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뭐라고 해요? 애플이 지금 협력사에 아리백을 요구하면서 탈탄소를 요구하면서 뭐가 뜨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이 재점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당장 10월 26일 5일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아폴로의 이 투자와 함께 탈탄소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다? 신재생 관련 수혜주. 근데 이게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탈탄소를 다시 요구하면서 탈탄소 요구에 따른 이 얘네들이 움직였어요. 그럼 지금 풍력,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오늘 뉴스 나왔나요? 최근에 또 뉴스 나온 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뭐라고요? 중간 선거 8일 남았는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중간 선거 승리하면요, 중국을 집중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을 밝혔고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졌는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총세 승리한다면 중국이 가는 군사적이나 경제적 위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안 그래도 이제 탈탄소화에 대한 이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 8일 뒤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또 미중 간의 이 분쟁이 생기게 돼요. 미중 간의 분쟁이 더 심화가 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분쟁에서 또 최근 예전에도 뉴스 나왔다시피 뭐다? 태양광이 엄청난 이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태양광 갈등의 한국 수혜 보고서의 태양광주 일제히 강세. 그러니까 미중이 결국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다시 한번 태양광 역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지금 봤을 때 제가 앞에 20배 성장한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요? 2050년까지 뭐 한다? 태양광은 20배, 풍력은 10배 성장할 것. 이런 이야기를 뭐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태양광이 20배, 풍력이 10배면 뭐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거의 뭐라고 했냐면요, 731조 잭팟 터진 2차 전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라는 갑자기 태양광을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일단 거짓말이 아니고 왜 태양광을 보는데 2차 전지까지 따라가는지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소개시켜드릴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가 뭐 하겠다? 태양광 폐 모듈이 뭐다? 태양광 10년 뒤에 뭐다? 10년 뒤 폐 모듈 쓰레기 대란온다.
고장난 태양광 모으는 기업들. 그래서 10년 뒤 폐모들 10배 쏟아지면서 플라스틱 다음은 태양광 재활용. 우리 알죠? 우리 2차 전지도 이제 폐배터리 나오면서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규모로서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태양광, 과거에도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에서 관련 모멘텀으로 태양광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태양광이 올라가겠지만 재활용,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시장은 성장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슬슬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뭐 태양광 관련되는 종목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 폐 모듈 관련해서, 폐 패널 관련해서 태양광 재활용 관련 이 수액, 이거 앞서 잠시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도 2023년도만 벌써 1,000톤 예상된다고 하면서 재활용제도 주체 선정해야 하면서 이 재활용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협회 이제 뭐 실증 사업과 함께 재활용 주체 선정하고 하면요, 이 태양광 폐 모듈 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관련 수혜주들이 또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그 관련 수혜주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폐 모듈, 폐 배터리 하면 뭐예요? 이제 뭐 재활용은 사실 2차 전지 재활용과도 비슷하게 엮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사실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예요? 세비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비캠이라는 종목 보면은 105조 태양광 폐 패널 뭐한다? 재활용 기술 개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수명을 다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동시에 뭐예요? 태양광 폐모듈 신업의 이거 사업인 것 같은데 신사업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며 태양광 패널의 유각 금속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세비캠이 상승세다. 그래서 태양광 폐 모듈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로서도 뭐 할 수 있다? 이슈로서도 세비캠이 이슈를 받을 수 있고요. 세비캠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되는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세비캠 2차 전지 플러스 태양광 폐 모듈 관련 수혜 해서 뭐다?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 사실 근데 이거를 좀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그런 게 얘가 지금 하방 추세에 이제 살짝 돌파하고 이쪽 구간이 분할 매수 가격 맞아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또 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요, 주가의 상방 추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적인 분석을 좀 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캠을 정말 사겠다 하신 분들은요, 한 손절가 8만원 잡으면서 대응을 좀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세비캠, 이 종목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지금 뭐 세비캠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양광 폐 모듈, 이 관련해가지고 탈탄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아래를 보시면요, 이제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그럼 제가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리딩을 100%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장에 디지털조선은 2240 이하 시세 주면 2차 매수. 그래서 디지털조선 2차 매수하면 평단 2300원 전후 예상해 봅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디지털조선 2350원 이상의 매도하자. 그래서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 2350원 이상 차익하세요 하면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디지털조선 깔끔하게 한 2% 정도, 여기 순간 급등세가 나와줘서 2445까지. 그래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하면서 뭐 했다? 오늘도 수익 실현했다. 그래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알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매매 수익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당일에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폴라리스 세원처럼 당일에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화일약품처럼 하루 걸려가지고 10월 26일 매수, 10월 27일 매도한 경우도 있고, 디지털조선도 사실 3거래일이지만 주말이었기 때문에 하루 걸려서 매도가 됐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46개 종목 매매를 하면서 2개 종목 지금까지 손절 나왔습니다. 손절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이 260%를 돌파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100% 무료로 운영되는 단타를 함께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카카오톡 링크방이 있어요. 링크방이 이제 이렇게 동영상 하단을 누르시면요,
하단에 누르시면 이렇게 하단에 뭐가 있냐? 하단에 이렇게 링크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충분히 뭐예요? 진이강태공 잡담해가지고 단타방에 입장 가능하니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